손흥민이 최근 에버튼을 상대로 펼친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4-0 대승을 이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단순히 두 골만을 논하는 것이 아닌 손흥민이 경기 전체에 걸쳐 보여준 맹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축구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의 활약을 두 골에 국한하지 않고 네 골 모두에 손흥민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분석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어러는 토트넘의 골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거나 그의 움직임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득점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간을 창출하거나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은 두 골이 아니라 네 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플레이가 단순히 득점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의 공격 패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제공한 압박과 패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포지셔닝하는 능력은 토트넘의 승리를 이끈 숨은 힘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평가가 축구 전문가들의 높은 찬사를 이끌어낸 이유입니다. 손흥민의 최근 활약은 그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영국 축구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시대가 저물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에버튼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나이와 에이징 커브를 이유로 그를 평가절하하던 이들도 이번 경기 이후에는 침묵하거나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몇몇 언론의 주장이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에버튼전의 맹활약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2주의 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골을 넣은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 전반에 걸쳐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팀 동료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벤 역시 무실점 클린시트를 이끌며 2주의 팀에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넣은 4골과 무실점 승리는 이 세 선수의 활약 덕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의 4골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시어러는 단순한 골 장면을 넘어서 토트넘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플레이 패턴을 깊이 있게 해석했죠. 특히 그는 비수마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도 그 움직임이 효과를 발휘한 배경에는 기존의 패스와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 15분경 토트넘이 에버튼의 페널티 박스를 압박하던 순간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때 메디슨이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넣었고 클루셉스키가 공을 받을 때 손흥민은 이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오프사이드를 피하기 위해 라인 선상에서 언제든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에버튼의 수비진은 손흥민이 공을 받으면 중앙으로 컷백 패스가 들어올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손흥민에게 신경을 집중하며 수비 라인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에게 직접 패스를 넣기보다는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의 움직임이 흥미로웠습니다. 손흥민은 보통의 공격수들이 골문을 향해 쇄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곧바로 골문 쪽으로 쇄도했다면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집중을 할 것이고 그 결과 다른 공격 옵션이 사라졌을 겁니다. 손흥민의 의도적인 멈춤은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축구 지능과 영리한 움직임은 에버튼전에서 확실히 빛을 발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특히 손흥민의 오프 더볼 움직임을 강조하며 그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찬양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단순히 골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며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창출해줍니다. 이런 움직임 덕분에 토트넘의 공격이 더욱 다양해지고 상대 수비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비수마의 골로 1-0 리드를 잡은 이후 손흥민은 전반 35분경에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에버튼이 드로잉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토트넘 선수들은 에버튼에게 전진할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에버튼은 어쩔 수 없이 공을 뒤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를 포착한 손흥민은 재빨리 스타트를 끊으며 15m 정도의 거리를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놀라운 가속력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EPL에서 30세 이상의 선수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손흥민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성실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죠. 이 점을 에버튼이 간과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손흥민은 조던 픽포드에게 빠르게 다가갔고 픽포드는 손흥민의 접근에 압박감을 느끼며 첫 터치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손흥민은 공을 따냈고
실수를 깨달은 픽포드는 손흥민을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넘어졌다면 픽포드는 레드카드로 퇴장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선수들이 손흥민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골 결정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팀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항상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전을 1-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에 추가 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0이 안정적인 스코어로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에버튼이 한 골을 따라붙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골이 경기의 흐름을 확실히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클루셉스키를 빼고 히샬리송을 투입하며 손흥민을 왼쪽 윙포워드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전술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이동하자마자 에버튼 수비진은 그를 막기 위해 4명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공을 지키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버튼 수비진이 공을 걷어내 코너킥을 허용했고 그 결과 메디슨의 코너킥이 로메로의 헤딩골로 연결되며 토트넘은 3-0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로메로의 헤딩골을 만들어낸 이 코너킥이 손흥민의 활약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골라인 근처까지 공을 몰고 가지 않았다면 코너킥 기회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토트넘이 계속해서 에버튼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지 않았더라도 그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가 팀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골은 바로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자 팀의 네 번째 골입니다. 3-0으로 뒤지고 있던 에버튼이 총공세를 펼치며 라인을 높이 올린 상황에서 토트넘은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에버튼의 패스가 미키 판더벤의 정면으로 향하자 판더벤은 이를 정확하게 차단한 후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센터백이라면 공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낮은 위치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더벤은 공을 운반하며 중앙선을 넘어섰고 마지막 순간 손흥민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플레이는 단순히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아닌 윙어처럼 상대 진영을 파고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더벤의 플레이가 일반적인 센터백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가 가진 다재다능함을 극찬했습니다. 팬들 또한 이런 모습을 EPL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센터백의 플레이로 평가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은 판더벤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그 공을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겸손한 인성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로 많은 팬들로부터 역시 손흥민 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에서의 숨은 역할은 단순히 득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토트넘 공격의 중심축으로 팀 전체의 공격 패턴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공격진의 모든 움직임을 손흥민에게 맞춰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의 전략적 핵심으로 작용하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팀 전체의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흥민을 과소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은 경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며 이는 그들 스스로가 축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일침은 많은 팬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숨은 역할을 이해하는 팬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며 그의 플레이를 제대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에서의 숨은 역할은 단순한 득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토트넘 공격의 중심축으로 팀 전체의 공격 패턴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공격진의 모든 움직임을 손흥민에게 맞춰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의 전략적 핵심으로 작용하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팀 전체의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손흥민의 오프 더볼 움직임은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이다. 그의 영리한 위치 선정과 움직임은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며 상대 수비의 집중을 분산시킨다. 이러한 플레이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토트넘의 공격을 다채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는 이미 상대 수비를 분석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손흥민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진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를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축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공격 흐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다재다능한 플레이는 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토트넘이 성공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전문가들이 손흥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손흥민은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을 팀에 녹여내어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의 움직임과 판단력은 단순한 골 기회를 만드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플레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팀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손흥민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그의 플레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팬들은 그의 플레이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지지하고 있다. 손흥민의 움직임과 팀에 대한 헌신은 팬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의 경기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이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손흥민을 비판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의 축구 지식을 의심받게 될 뿐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역할은 단순한 득점 이상으로 팀에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